살다 보면 참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식 농사.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워놓아도 제 살길 바빠. 부모 뒷모습은 잊고 사는 게 요즘 세상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 농사 망쳤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서툰 한국말로 써 내려간 편지 한 통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자 보석 같은 제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부 낯선 이방인 편견으로 시작된 인연. 언제였을까요? 제 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이 있어. 저는 어떤 한국 여자아이를 상상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여자아이. 착하고 순종적인 그런 아가씨. 그런데 아들이 다음 말을 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린이야. 베트남. 외국인. 그것도 동남아시아. 저는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밥도 국도 제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주무르며 자식 성인데 뭘 하는 거냐며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다른 외국 애랑 어떻게 가족이 되냐. 이 한마디가 하루 종일 제 입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두 사람은 제 축복도 없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불거리감, 편견, 그리고 상처. 그 며느리의 이름은 린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까무잡잡한 피부, 서툰 한국말, 낯선 웃음. 어쩌다 보니 정이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자책이 아니라 그냥 진실이에요.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항상 정성껏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향신료로 매운 음식들, 한국 음식도 배워서 만든 반찬들.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향신료 냄새나서 못 먹겠다. 당신 음식은 우리 집 입맛에 맞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밀쳐두기가 일쑤였죠. 며느리가 웃으며 선물을 건넬 때도 저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아껴야지. 우리 아들은 월급이 작잖아. 며느리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 자식 농사는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허망함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 허망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부 병상에서의 깨달음.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크게 알아놓은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이 심하게 와서 보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먹고 한두 번씩은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병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열은 39도를 넘었고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고 밤마다 가위 눌리는 악몽을 꾸었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 신세를 얼마나 오래 지게 될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죽음이 먼저였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곁을 지켰는가?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통장으로 병원비를 보내고는 무미건조한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병원비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금전적인 도움은 주었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평생 보여준 게 그것이었나 싶습니다.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라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제 곁을 지킨 건 제가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 린이었습니다. 사부 며느리의 손길. 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시간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항상 따뜻한 죽 보온통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말로 서툰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죽을 끓이며 보냈을까요? 간을 맞추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끓여야 했을 텐데 린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맛은 어때요? 어머니 입맛에 맞아요. 서툰 발음으로 계속 물어보며 내 입맛에 맞을 때까지 다시 끓여왔더군요. 제가 밥을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럼 린은 제 야윈 다리를 주무르며 어머니 아프지 마요. 린이 속상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 귀에는 그 말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외면했는지를, 제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를.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시어머니 노릇을 하느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부끄러워요. 그토록 애틋한 손길 앞에서도 저는 여전히 완고한 노인처럼 굳어져 있었거든요. 우부 삐뚤삐뚤한 글씨, 촉촉한 눈물. 퇴원을 앞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린이 수줍게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 나갔어요.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저는 혼자 남겨져 그 봉투를 들었습니다. 느낌이 특별했어요. 손글씨가 삐뚤삐뚤했거든요.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손글씨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는지 저는 처음 줄을 읽으면서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만 오열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린이에요. 한국 와서 어머니 처음 봤을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 마음 따뜻해요. 아들 너무 사랑해서 나 무서웠던 거 알아요. 베트남 우리 엄마도 나 한국 갈 때 울었어요. 어머니 아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들 돈 벌러 열심히 일해요. 내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나 한국 엄마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을 다 울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린은 저를 이해했어요. 제 차가움이 친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식을 잃을까, 다른 세상의 사람을 거절했다는 걸, 그걸 정확히 알면서도 그 아이는 절 용서했어요. 그뿐 아니라 편지 봉투 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꼬박꼬박 모은 돈이었어요. 자기가 사고 싶었던 옷 한 벌도 안 사고 좋은 음식도 포기하고 모은 그 귀한 돈을 시어머니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드시라며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육부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 밤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동틀 때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평생 자랑으로 여겼던 아들은 부모의 마음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먼저 생각했지만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외국인 며느리는 부모의 외로움을 먼저 살폈습니다. 자식 농사 망쳤다고 한탄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학벌인가요? 직업인가요? 부인가요?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따뜻함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말은 좀 서툴러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퇴원하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리나, 고맙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제 말에 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보석을 밟고 있었는지를 칠부 자식에게 배우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옳은 길이다.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가르침은 예상 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시하던 그 손에서 린이 저를 가르쳤어요.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진심이 뭔지 그걸 배웠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인연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무리 당신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계신가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실망했고 후회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 이미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행복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당신이 기대했던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낯설 수도 있고, 어쩌면 미안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재산도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사람 한 명,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했던 말들, 용서받기를 바라던 말들, 사랑한다는 말까지,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 알아요. 며느리의 편지가 저를 울린 이유가 당신도 누군가를 울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